안녕하십니까. 오늘 차단 방역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베링거 인게라임 동물약품의 기술지원수의사 고성식입니다. 차단 방역이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익숙한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 돈플래너 채널에도 이미 수많은 강사님들이 차단 방역 주제로 많은 발표를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뭔가 더 얹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되게 만들 것인가, 왜 해야 하는가 주제로 제목을 아는 것을 하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잡아서 오늘 발표 내용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차단 방역을 얘기할 때도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누가, 왜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시고, 이걸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양돈 잡지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돈플래너 채널 같은 유튜브 채널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해 볼 내용은 우리가 이거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누가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사실은 차단 방역 조치를 수행할 때 이 차단 방역 조치를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농장에 있는 작업자들이 실제로 차단 방역 조치를 수행을 해야만 차단 방역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어떤 차단 방역 조치가 더 효과적인가, 이거에 대해서만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돈플래너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차단 방역을 왜 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뭐 돼지를 더 행복하게 키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우리는 양돈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돼지를 많이 키우고 더 건강한 돼지를 키워서 실제로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차단 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질병을 감소시키고, 질병이 감소됨을 통해서 돼지의 성적이 개선되고, 이걸 통해서 농장에서 어쨌든 간에 수익으로 이어져야만 우리가 성공적인 차단 방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우리는 요즘은 이제 예전과 다르게 차단 방역이 실패한다는 거는 농장의 존폐 위기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구제역 사태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를 통해서 차단 방역이 실패하게 되면은 실제로 농장이 문을 닫아야 하는,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이슈가 되고 있고, 당연히 질병이 들어오게 되면은 돼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수 있고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 PED가 유입된 이후에 이제 PED가 진정되고 난 이후에도 거의 1년 이상 가까이 계속 낮아진 상태의 생산 성적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차단 방역을 잘 실천을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이제 비용 투자 대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득을 거둘 수 있는지를 실제로 실험한 내용이 있는데요. 2023년 이탈리아에서 실험을 했던 내용인데, 15개 농장에서 농장별 차단 방역 취약점을 개선해서 그 개선하기 전과 후를 1년씩 비교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사실은 모두 다 아는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검증된 출처에서 후보돈을 구입해야 되고, 뭐 전시를 운영한다던가, 아니면 뭐 사체를 뭐 청결하게 처리한다던가, 뭐 기기의 세척 및 소독, 장화 갈아 신기, 다양한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어느 정도 수익으로 돌아오는지를 계산을 한 실험인 거죠. 그래서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비용, 시설이나 장비, 도구, 이런 것들 이제 시설 투자에 이제 1,350만 원 일회성으로 한 농장별 평균이 지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이제 매년 뭐 예를 들어 방역복이라든가 아니면 장화 같은 거는 이제 자주 좀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간 추가 지출이 농장 하나당 41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내용이고, 이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데까지는 이제 농장별로 평균 20개월밖에 걸리지 않아서 1년 8개월 정도면은 이런 많은 투자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성적 개선을 통해서 투자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었다 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로도 많이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일당 징치량이 12% 증가한 것을 포함해서 사료 전환율이나 아니면 비육기간, 항생제 사용량, 모든 측면에서 투자 대비 이득을 거둘 수 있었다는 자료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법정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차단 방역 수준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부 규제를 통해서도 많이 향상이 되었고, 농장에서도 이제 자발적으로 많은 조치들을 실행하면서 차단 방역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왔는데요. 사실은 그랬으면은 이런 데이터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차단 방역이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성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돈팜스 자료를 보면은 매년 발표되고 있는데 2018년에 비해서도 지금 현재 자료를 보시면 MSI 상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왜 그런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차단 방역을 이제 농장에서 개선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농장에서 어떤 면이 취약한지를 판단해서 실제적인 거를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탈리아 실험에서도 농장별 차단 방역 취약점에 대해서 개선을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개선하자. 우리는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개선하자 이게 아니라 표준화된 차단 방역 진단 툴을 사용해서 외부, 내부 차단 방역을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스코어링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수의사가 각 농장당 최소 2회 이상 방문하여서 이 농장에서는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좀 집중해서 개선을 하자.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차단 방역이 취약한 농장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을 이중으로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출입 절차를 강화한다던가 이런 조치들을 시행했고요. 반대로 예시를 들어서 외부 차단 방역이 약한 농장에서 뭐 농장 내부에서 뭐 작업자들 동선을 조절한다?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이미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신규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고 해서 내 농장이 더 안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농장 이제 취약점별로 더 강화된 조치들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툴이 저희 베링거 인게라임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컴뱃이라고 하는 툴이고 여기 적혀있는 주소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보고서 생성하기 항목을 들어가시면은 기본 정보, 외부 요소, 운송, 뭐 내부 요소, 관리 체계 이런 항목별로 나눠서 설문조사처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짧게는 한 15분, 길게는 뭐 30분 이상까지도 걸릴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내 농장에서 어떤 면이 다른 농장과 비교했을 때 더 취약점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최종 결과라고 해서 보고서를 보시면은 일부 농장에서 이런 농장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분만사를 임시 이유 저존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정 취약 항목들을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농장이 타 농장과 비교했을 때 이런 점들을 개선해야겠구나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취약점 위주로 차단 방역 항목을 개선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농장에서 어떤 점이 취약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실제로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까지 차단 방역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농장의 취약점을 파악해서 실제적으로 농장의 어떤 약한 부분을 찾아서 차단 방역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차단 방역을 왜 수행해야만 하나 투자 대비 수익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다뤄봤고요. 이제 2부에서는 차단 방역을 수행하는 주체인 작업자들이 실제로 차단 방역을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고 차단 방역을 수행하는 성실성이나 이런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